세라자대 TV 이야기하는 세라자대.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움과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요즘 현대 사회는 미의 공평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못난 사람이 없어요. 왜? 성형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못난 여자가 없어요. 길 가다가 보면. 젊은, 특히 우리 같은 세대는 이제 완전히 아날로그 세대로 사람 뒷방 늙은이니까 세월이 어떻든 그런 게 솔직히 시대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요 젊은 사람들 보면 현대적인 감각, 옷차림이나 센스 있게 이렇게 코디하는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부족해서 내가 조금 자신감이 없다 이러면 정말 얼마든지 고칠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얼굴로 이래가지고 고치는 거는 현대의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래 혹시 TV를 보면 어디를 손을 대는지 모르는데 가끔 이래 한 일이 있는 시떡에 나오는 여자 배우들이나 탤런트를 보면 살짝 달라진, 그러니까 완전히 이래 개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로 시약에 마무리했다는 정도로 이래 약간 손본 같은데 조금 나아지고 예뻐지고, 그러니까 나이를 모르겠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썸네일에 말한 대로 이제 한무제와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 제가 대단한 그러니까 농객도 아니고 달변가도 아닌데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이런 건 이렇구나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재미로 하는 건데, 이제 중국에 중국은 황제라고 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속국이라서 임금이 있고 왕은 있어도 황제가 없었고 황후도 없었고 왕비가 있었거든요. 고종이 황제라고 잠시 칭한 적은 있었지만은, 현대 중국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5명의 황제가 있는데, 첫째가 진시황 영정, 둘째가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한무제 유철, 유명하지 한무제라면. 그리고 세 번째가 당나라의 양귀비의 남편, 시아버지였다가 남편인 사람이죠. 양귀비의 남편 이윤기, 당현종 이윤기. 그 다음에 요 밑에 명으로 내려가 명의 영락제라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국 황제에 대해서 많이 저 나름대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명의 영락제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르는데도 중국 현대 21세기 중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5명의 황제는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명의 영락제거든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유명한 청의 강희제라면 솔직히 말해서 강희제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한무제인데, 그럼 중국 사람들이 한무제를 왜 좋아하나 하면, 우리나라가 고구려의 19대 강개토 대왕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솔직히 역사에서 조금 깊이는 모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중국 영토에 대한 간도 끝쪽을, 영반도 끝쪽을 전부 다 고구려 땅에 포함을 시켜 우리 영토를 넓어졌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한 사람은 후세 이제 국민들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희토 대왕을 좀 지금도 치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을 때가 기원전 211년인가 이랬는데, 그때 220년에 11년에 죽나 220년인가 이랬는데, 그때 지도하고 지금 지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중국의 지도가. 그랬는데 그 땅을 오늘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처럼 비슷하게 넓혀준 사람이 한무제 유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진시황 영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제는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 이래가지고 부끄러움도 없고 불가능도 없고 못할 게 없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아무래도 어술이 발달한 어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서 황실 보존을 위하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비빈을 두었거든요. 두었는데 이 한무제 유출이 이제 이 부인은 어떤 여자인가 하면 우리나라 간원 상제 모든 가래 제도는 중국의 주자 가래를 뻔따서 배워왔기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중에 뭐 이래 그러니까 후궁 그러니까 뭐 내전에 이런 모든 서열 같은 것도 우리 중국하고 거의 비슷하고 딱 보면 돼. 그래 그때 한무제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고 또 끝없이 여자들이 밀려오고 종족 뭐 보존도 중요하고 끝없이 여자들이 밀려오고 이러니까 황제주의는 항상 여자가 많았어요. 여자가 많았다 그러면 많은 여자들이 자식을 낳다가 보면 동복은 얼마 없고 전부 다 이복 형제. 그러니까 적자는 얼마인데 저게 서자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한무제 유출에는 큰아들은 아니라도 적자였어요. 적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16살 때 우여곡절 그때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가 이제 7대 황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한시대 7대 황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동복은 없고 전부 이복뿐인데 누나가 동복 누나가 있었는 거라. 그렇다 하면 힘이 어디로 보이겠어요. 그지? 안 그래도 막 중국 하신 중국은 어떤 거는 신우 꼴빨이라면 지금도 대한민국에 지긋지긋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다가 동복 누나라면 그 감히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중 모든 걸 지고 이제 흔드는 거라. 이 한무제는 혹시 막 영토 넓히고 그런 것 뿐이고 이러니 누나가 다 그러니까 황후도 있지만 황후도 하지만 누나가 말하자면 꼴빨이 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직접 황제인데 적분을 못하면 누나를 통해 적분을 하는 거라. 그 이제 이언년이라고 그 노래도 부르고 작곡도 하고 막 이래 작사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궁중 광대 중에 이언년이라고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굉장히 예쁜 거라. 그러니까 지 혼자 노래 잘 부르고 탁 이래 좀 뭐랄까 남장 여자가 그 예쁘장해가 노래를 부르고 이래 한다 해도 남자니까 왕에게 적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노래를 막 자기 여동생을 아주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그 궁중연회에서 부르는 거라. 황제 앞에서. 그러니까 그래 놓고 이제 은근히 그런 여자가 실제로 있다고 이러는 거라. 그래 황제 속이지. 황제 이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참 그 열 여자마다 안 한다 홀딱 넘어가 붙는 거라. 그렇다 하면 그 오빠들도 실권을 지게 되겠죠. 그죠? 그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후궁에서 저 후궁 중에 반열이 높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일 처음 궁중에 들어가면 여자가 나인, 무술이, 하인, 그 다음에 막 이제 궁녀, 상궁이 되고 이래가 부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여자가 처음에 왕을 수청을 들어도 바로 막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여자가 그래 사랑을 받고 권력을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이랬는데도 이 부인이라는 호칭밖에 못 얻었다면 결국은 황제의 여자로서 사랑받았을 지언정 그러니까 황제의 자손을 잉태하지 못했다는 거지. 딸만 낳아도 서열이 막 뛰어가는 거라. 워낙 손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한무제는 기원전 140년에 태어나 기원전 70년에 죽었으니까 한 70 몇 살인가 요래가 죽었거든요. 그걸 기원전 살던 사람인데 기원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청의 강희제가 청의 4대 황제인데 한 1700, 800 그 사이에 살았나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1600 얼마에서 1800 하여튼 그 사이에 살아서 오래 사는 사람이라 살았는데 정황후가 4명 후궁이 60명이었대요. 비빈 무슨 이래가 이름 주가 후궁이 60명이었는데 빈이 황후가 4명이나 되는 거는 첩으로 황후는 딱 한 사람 뿌리니까 아무리 높아도 귀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중에는 황제는 오래 사는데 여자가 일찍 죽고 이렇게 정황후로 맞이한 사람이 4사람이고 그 후궁으로 들인 여자가 60명이었대. 그러면
본 마누라 4명하고 후궁 60명하고 64명에서 총 건진 자식이 39명하고 24명인가 하여튼 30,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그건 59명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황후가 여자가 64명에서 자식을 59명 뿐이었다면 낳기라도 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부인같이 그 한 사람은 그 정도로 이제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자식 가지는 것 따라 여자가 서열이 정해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이부인이 부인으로 끝났다는 건 아마 자식을 잉태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렇다 크면 우리가 정말 텔레비에서 예쁜 여자를 봐도 이쁘다 한 5년이면 여전히 이쁘고 젊은 어떤지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5년 더 흘러가지고 그 여자를 보면 아직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도 예쁜데 나이 든 태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중국 요즘은 이렇게 꾸밀 수 있어도 이랬는데 뭐 물론 그 당시 별의별 화장품이 다 있을 때에 중국에도 있었는데도 이미 여자가 그래도 30대부터 이제 노년에 들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끝없이 황제에게 젊은 여자가 밀려오고 하는 이 여자는 이제 도태가 되는 거지. 그 세월이 흐르고 여자는 늙고. 그때는 막 30 후반이라도 막 완전 늙은이 취급하고 이러니까 그 이제 늙고 병들어 여자가 이부인이 죽게 되는 거라. 그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아무래도 황제는 뭐 끝없이 젊은 여자가 밀려오니까 보고 기억도 못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보고 하는 정도로 기억은 할 수 있었겠죠. 그래 이제 어느 날 이제 황제가 이부인이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겠다 이러니까 오지 마라 하는 거라.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을 때 다 돼가라도 남편이 한번 그해주면 반길 것 같은데 그 여자는 오지 마라 하는 거라. 안 만나겠다 오지 마라 하는 거라. 그래도 기어이 황제가 찾아가니까 끝까지 안 만나주려는. 그러니까 황제가 울면서 사자가 보재기를 얼굴을 가리고 만나는 거야. 병석에 누워가지고. 그래 내가 참 다른 사람 자네 때 소홀했지만 내가 얼마나 자네를 좋아했나. 그러니까 내 얼굴 한번 보여달라 이라는 거야. 그래 끝까지 안 보여줘. 왜? 그러니까 뭐 여름집 부부들 같이 늙어가 호흡백발이 될 때까지 같이 서로 늙은 얼굴 봐줘보고 살 것 같으면 자기 늙고 쉬던 얼굴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자기 이미지 남편에게 사랑받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싶다. 이래 안 보여줘. 이건 중국 고사에서 중국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결국 자기 늙고 병든 얼굴 안 보여주겠다고. 그래가 보재기를 얼굴을 가리고 끝까지 안 보여줬거든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막 아름다움, 막 사치 이런 게 현대 여성에게만 있었나면 그거는 물론 현대 여성은 저는 미의 공평하시 아까도 말했지만 얼마든지 몸이고 얼굴이고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 없잖아. 지금 우리 남한 사람은 이미 그 바늘에서 다 벗어났지만 젊은 애들은 보면 다 개성이 뚜렷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자신을 바꿀 수 있다니. 그 당시는 타고난 거 딱 그대로거든요. 그대로는 그만큼 그 당시의 여인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년 전 여자들만 해도 구닥다리 이래 싶어도 1000년 전, 2000년 전 여자들 현대 여자들 마음과 똑같았다는 거죠. 그거는 바꿔 말하면 여자의 마음이란 아마 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그렇다고 동양만 그랬나?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후로 요 걸쳐가 사는 사람이거든요. 걸쳐가 사는 사람은 클레오파트라도 뭐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낮아도 세계 역사가 달라졌으니 어쩌니 그래 샀는데 클레오파트라는 그 이집트의 황녀고 그렇게 뭐 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황실을 좌지우지하고 이런 여잔데 그럼 결혼 동생하고 해도 안토니우스 연애하고 카이사라고도 연애라고 막 유명한 여잔데 그래 예쁘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여자도 자기 미모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라. 그래서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제가 또 남자들 굳이 꼭 남자들 위해서만 그랬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 역시 그랬거든요. 어디 나갈 때 머리라도 이래 롤을 말고 담은 립스틱을 바로 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바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유명했던 그 막강했던 클레오파트라도 지능 마사지를 하고 식초 목욕을 하고 꿀을 얼굴에 바르고 그만큼 자기 자신을 가꾸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래 보면 누가 성혈이 있는 그게 무슨 큰 흉같이 헐뜯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자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코가 약간 이상해서 조금 콧등을 조금 높이면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입술이 지금 만개해가 있는데 못 할 이유가 없고 그거 한다고 흉 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담과 이브 이후에 모든 여자, 아니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꾸고 남 앞에 당당하게 나서고 싶다는 그거는 저는 남을 알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대를 좀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그거는 그걸 못 누리는데 우리가 젊을 때도 이 눈 성형은 있었거든요. 요즘처럼 여기 조금 보정하듯이 그렇게는 못했거든요. 저는 요즘처럼 이래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완전히 근본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래 조금씩 고쳐가면서 당당히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거는 참 축복받은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이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그대로밖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게 권력이었어요. 이쁜 게. 이쁘다는 거는 어쨌든 여자에겐 대단한 권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왕을 만나고 황제와 황을 만나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이죠. 요즘은 다 예뻐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공평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누가 성형했더라 멋이었더라 그거 절대 말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남자도 화장하고 갖고 가는 시대인데 이래 개성이 만개한 아름다운 시대에 누구를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고 각자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자기가 가꿀 수 있는 최대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게 이 시대의 여성들이 타고난 자유고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